2007년 3월 26일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한 아파트. 경찰관 2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실종된 영국인 여성 린제이 앤 호커. 그녀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이 집에 사는 28살의 남성 이치하시 타치야를 단순 참고인으로 만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입을 떼고 그에게 질문을 하려는 순간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치하시가 신고 있던 신발조차 내팽개치고 맨발로 현관문을 뛰쳐나온 겁니다. 그는 자신을 막으려는 경찰관들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대로 도시의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너무나도 격렬한 반응. 대체 왜 그랬을까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경찰이 그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끔찍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커다란 욕조. 그 안은 흙과 모래, 그리고 원예용 퇴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며칠 전 실종되었던 22살의 영국인 여성 린제이 앤 호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한순간의 잔혹한 살인, 그리고 그 범인이 자신의 얼굴을 칼로 도려내면서까지 도망치려 했던 961일간의 기괴한 도주국 이치하시 타츠야 사건입니다. 희생자 린제이 앤 호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꿈을 안고 2006년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죠.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그녀의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2007년 3월 20일 퇴근길 전철역에서 한 일본인 남성이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바로 이치하시 타치야였습니다. 그는 린제이의 집 앞까지 따라왔고 뜬금없이 당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그가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연락처나 다음 만남을 강요하자 린제이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단 그를 진정시키기로 합니다. 그녀는 근처의 카페에서 딱 한 번 개인 교습을 해주기로 약속하죠. 그리고 운명의 3월 25일 두 사람은 약속대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이치하시는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아,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저희 집이 바로 근처인데 잠깐 들러서 돈을 받아 가실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그가 치밀하게 준비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린제이는 결국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치하시의 집에서 벌어진 일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린제이를 결박하고 폭행했으며 결국 그녀는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범행 후 이틀 동안 그녀의 시신과 함께 방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원예용 흙과 모래, 심지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와 퇴비까지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만약 그날 린제이의 실종을 걱정한 어학원 동료들의 신고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만약 그날 경찰의 방문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녀의 시신은 영원히 저 사막화된 욕조 속에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눈앞에서 맨발로 사라진 이치하시 타치야. 그의 얼굴이 전국에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부유한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명문 대학 원예학부를 졸업했지만 직업 없이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였죠. 사건 발생 직후 그는 곧바로 오사카 등지로 도주합니다. 그의 도주국이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손으로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실과 바늘을 사서 자신의 입술 모양을 꿰매어 얇게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코를 낮추기 위해 콧뼈를 부러뜨리려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징이었던 눈 밑에 점 2개를 커터 칼로 직접 도려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찢어발기면서까지 잡히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었죠. 하지만 이 셀프 성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건설 현장 등에서 가네코라는 가명으로 막노동을 하며 현금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데 쏟아부었죠. 그는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더 날카로운 코를 가지고 싶다며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눈앞의 환자가 일본 전역을 뒤흔든 수배범 이치하시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그의 코를 높여주는 수술을 집도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후쿠오카의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입술 축소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수배 전단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전역에 깔린 수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형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일본 사회의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11월 한 성형외과 의사가 문득 며칠 전 자신이 수술했던 환자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경찰에 제보합니다. 수술 후의 모습이 이치하 씨의 바뀐 얼굴과 닮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 사진이 이치하 씨의 새로운 얼굴로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도주 961일째 오사카의 한 페리 터미널 오키나와로 또다시 도피하려던 이치하 씨를 그를 알아본 한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그의 길고 기괴했던 도주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린제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간의 의도조차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더욱 일본 사회를 경악게 한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내가 체포되기까지의 2년 9개월간의 공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도주 생활과 성형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쇄 전액을 린제이의 유가족에게 속죄금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죠. 린제이의 유가족은 그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2012년 이치하시 타치야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꿈과 생명을 잔혹하게 짓밟은 살인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얼굴을 칼로 도려내고 새로운 삶을 꿈꿨던 기괴한 도주자. 그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지만 과연 그는 감옥 안에서 무엇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일까요? 아니면 아깝게 실패로 끝난 자신의 도주국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